예전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그냥 쉬쉬하고 그냥 안 알리고 그런 아니면 또 힘들어도 남들 눈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근데 내가 더 중요한 시대라서 내가 행복한 길이 무언가를 찾는 게 더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결단을 잘 내리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그 행복한 삶을 찾아서 쭉 이어가고 계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김영자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네.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고 예, 내 인생을 찾았다. 인생을 찾았죠. 찾았는데 저는 이혼한 지 지금 20년 됐어요. 혼자 산 지는 20년 됐는데 두 번의 아픔을 경험했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 때만 해도 그 결혼이라는 게 30이 넘으면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은 꼭 해야 되겠고 30이 넘으면 안 되고 29, 한 달 남겨놓고 한 달만 있으면 30이 되는 거야. 그때 한 달 전에 만난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어머. 한 달 만에? 그 진짜 서른 넘기지 않으려. 예. 그런 뭐 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콩깍벌이 쉬더라고요. 뭐가 쉬는 그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같이 이렇게 술들 마시잖아요. 술 마셔서 확 수다 떨는데 막 한참 먹었고 꼭지 완전히 올랐을 때 요때를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 요때가 바로 그 30대였거든요. 적절한 비유 감사합니다. 예. 꼭지 올랐을 때 그때를 못 참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 수근수근대면서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을 정말 실감을 했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서야 40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는 얘기를. 결혼을 했는데 20일 후에 다른 데서 애를 낳은 거예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20일 정도 있다가 다른 데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얼마나 놀래요, 20대 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막 지금도 막 떨리는데 그 떨리는 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결혼은 여기서 하고 왜 애는 저쪽에서? 그러니까 아니, 분업도 아니고 분업도 아니고. 20일인데 그 전에 미리 있었던 그 전에 거죠. 뭐가 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안 하거나 뭔가 결단을 내렸을 텐데 나도 모르고 그 남자도 사실은 몰랐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돼. 이게 길면은 안 되잖아요. 나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방송이 뭔지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고 하면 뭐 방송을 못 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갔고 그래서 이걸 숨기다 보니까 집에서 틀어박혀 앉아 있어야 되지 일을 해도 항상 막 뭔가가 이게 땡기고 걸리고 막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 주민등록증 거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 그게 나는 모르는 그것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또 어머 이게 뭐냐 근데 딱 들키고 나니까 당연한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그게 뭐 어떠냐는 식의 막 이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8년 동안은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길게. 왜냐면은 참아야지 참다 팍 터져갖고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그 안에는 장편 소설 3부짜리야. 근데 남들한테 말을 못 하셨어요. 못했어요. 지금 처음 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8년을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안 했다니까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는 사람 없어요. 또 얼마나 소문 안 나게 하려고 더 고생을 하셨을까. 속병 드셨겠다. 참으셨네, 참으셨어. 참아도 보통 참은 게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폭발을 한 거죠.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고 또 뻥끗하면 거짓말과 뭐 폭언하고 막 이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질려가지고 8년 만에 겨우겨우 이제 갈라섰어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는 절대로 결혼 안 할 줄 알았죠. 근데 저 식으로 3년 만에 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3년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이거 방송국에서 알면 방송국을 그만두라는 거야. 왜요? 질서문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통계문란. 말도 안 되는 시대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재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 하면은 국장한테 끌려가서 지금 이거 뭐 둘 다 막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재혼을 하고 정말로 동거만 했지 결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해갖고 살다 보니까 이 남자애 또 반대를 만난 거야. 반대되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부자야. 우리 엄마 거는 다 내 거야. 완전히. 마마보이.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나 미치겠다. 그래서 11년 만에 아들을 장가 보내듯이 내보냈어요. 그래갖고 다시는 내가 남자라면 치가 떨려요. 가만 난다.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남편을 장가를 보내셨어요. 보내듯이 장가를 보내는 어른이라서. 최초의. 예. 살림을 차려갖고 내보냈어요. 하도 그냥 매가지를 잡고 있길래 내보냈는데 한 달 만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홀가분하셨구나.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뭐가 여기서 20년 먹은 체증이 팍 떨어지면서 제발 좀 너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심정.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번째 남자는 잘 살고 있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흘러간 지가 지금 20년 됐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정말 요즘에도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거 내 인생인데 남들 눈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 의지대로 선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선택의 어쩜 의지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있었을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 진짜 너무나 힘든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그 과정을 다 남들은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했다 그러면 했대. 이러면서 그냥 쉬운 말로 남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사실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혼자 진짜 동굴을 파고 지하 막 100층까지 내려가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의 집에서 갇혀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죠. 내 고민 때문에. 네. 나가면은 이렇게 손가락질 할까봐, 쟤 이혼했대. 이게 꼭 들려요, 뒤통수에. 그리고, 참 남자들이 웃기는 게, 보통 때, 김영자 씨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혼하니까, 야, 너 오랜만이다. 어머. 이게 진짜요? 네, 확 바뀌는 거예요. 김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형자는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딱 완전히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 심정이, 야, 이거 이혼했다고 사람들이 날 갖다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미영 완전 마담님께서도 무시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하는데 그게 똑같이 맞아. 느껴지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혼자 산다 그러면은 이 시선부터가 달라지고 이 말투부터 변한다는 거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사람이 헤어진다는 거는 사실 부부만이 아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뭐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할 때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지만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한마디만 생각하고 많은 상상들을 하고 그들은 함부로 말들을 한단 말이죠.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말들을 그냥 너무 그냥 비난과 그 진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어떤 비참함과 진짜 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 너무 상처. 아니 혼자 됐는데 남자들 진짜 못났네요.
혼자 되기 전에는 이 남편이 있으니까 좀 존대하다가 혼자 됐다고 바로 그러는 건 난 진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1년 반 전에 이혼 기사가 떴을 때, 어머, 진짜 뭐 거의 한 10년 넘게 그 전에 같이 뭐 이렇게 놀았었던 그런 오빠들한테 엄청 전화가 다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 한 잔 먹자고.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무시를. 막 지금 그런 이 얘기를 느낌을 하는 받았어요, 거라니까. 저는. 이게. 예.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었어요. 나 혼자 됐다고 우습게 보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싱글이었어요, 유부남이. 유부남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은정 씨가 지금 밝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은정 씨도 얼마나 맞아요. 고민하고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 갈등이랑. 제가 결혼 생활을 6년을 했었거든요. 6년 동안 뭐 부부 동반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러면 전부 다 뭐 거짓이냐. 쇼윈도 부부였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정말 저희 사는 모습 그대로 다 리얼하게 나온 거는 맞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좋을 땐 좋았고 정말 치고받고 싸울 땐 싸웠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60대, 70대 됐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이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겐 미래가 없구나. 그래. 결국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심을 해서. 나 사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네, 네. 처음에 이혼 기사 들었을 때. 네. 그럼 그 무슨 프로그램 나오고 그래서 되게 잘 사는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혼한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앞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약속은 하는 게 아니라 지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이혼을 결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청담동이에요. 사는 곳도 청담동이지만 아무래도 거기에서 운동 오시는 분들이 좀 부유한 분들이 더러 계세요. 좀 많이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전처가 그 여자분들이랑 어울리면서 좀 소비가 뭔지 알겠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소비의 그 몇 단계 위를 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에 포스터 붙이고 열심히 센터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홍보 뛰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전처는 쇼핑하고 그 쇼핑이라는 단가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이상을 쓰게 되면 이제 사채라는 걸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딸을 하나. 예, 그 보통 운영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영업을 하면. 그 우리 부모님들은 와이프한테 맡기면 그 와이프가 잘 모아서 조리 있게 이제 가계부를 쓰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럴 줄 알고 모든 인간 도장과 통장을 다 맡겼는데 제 갖고 있는 운영 자금 액수는 뭐 억대지만 그걸 다 써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TV에 나오는 그 무슨 대부업체 무슨 머니 캐시 있는 데서 한 8군데에서 돈을 다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카드론 카드에 대해 모든 대출, 현금 대출 다 써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걸 다 사치로 썼더라고요. 더 못 참는 거는 이런 사실을 그 장인 장모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선택했고 민형사로 이거를 소송을 생각해봤지만 너무 치밀했던 게 변호사랑 미리 얘기를 해서 부부 사이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문서 위조로 해서 해도 결국은 불구속 이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썼던 돈을 제가 받을 도리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네, 이로 인해서 모든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여지를 그 사람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 후회는 전혀 없어요. 나도 없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혼하고 나서 그런 사채의 빚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임정기 씨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갚았습니다. 어이구야. 네. 정확하게 11일 만에 갚았어요. 어떡해요? 이거 다 빚인데 제 무형의 자산이랄까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게 센터를 10년 운영하면서 제 별명이 365일이에요.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회원님들이 여행권, 숙박권, 비행기표까지 끊어주면서 강제로 좀 쉬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런 사정을 회원님들이 다 알고
다 뭐 장기 등록을 해주든 아니면 뭐 도와줘서 어쨌든 이자가 없는 돈으로 다 갚았어요. 네. 나도 5년 등록했어. 근데 안 갔어. 등록만 했어. 몸이 그럴 수는 어쨌든 없죠. 저는 등록했는데 이런 분이면 김종필 씨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잖아. 나 등록해서 해야 안 가지 마.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등록만 해 그러면 했던 얘기도 비밀로 붙이라고. 어쨌든 결혼은 실패했지만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걸 제가 중간 체크를 한 것 같아요. 아, 주변 분들 너무 멋있네요. 이혼 전부터 후까지 모든 과정을 전 봤잖아요. 다 진실이에요. 어이구야. 이 친구가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가 상처 입으면서 겪었어요. 근데 사실 이혼이라는 게 생각난다. 안 맞아. 이혼해.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남들 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실패할 순 없어라는 내 자기 검열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혼을 결심하고 난 다음에 생각한 내가 왜 참았지 그 아까운 세월들. 그러니까. 그냥 하루라도 더 빨리 할 거리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당연히. 유명 마담님은.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는 진짜 노력은 해야겠지.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은 정말 하다 안 됐을 때 그리고 이혼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정말 둘 다 이혼을 생각했을 때 그거는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온다고 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미련을 두지 말고 나는 이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많아요. 그랬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을 할 시간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때 아이 둘씩이나 나고 여기도 얼마나 참을 만큼 참고 살았겠어요. 저는 이혼을 한번 하려다가 3년을 저는 벌었어요. 3년을 참고 다시 3년을 살다가 결국은 다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년이란 세월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아까워. 그냥 날아간 거예요. 네. 그 3년 세월을 내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3년 세월을 나눠 벌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또 이혼을 하고 저는 또 일이 없어서 한 몇 년 동안을 차도 팔고 일이 없으니까. 그치, 경제적으로 또 안 돼. 경제적으로 전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도 팔고 뭐 다 그래서 뚜벅이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 이혼한 게 일하는데 영향이 됐어요. 아까 언니가 얘기했듯이 예, 일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재는 한꺼번에 온다 그랬잖아요.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뭐 생활비가 없으니까 뭐 차도 팔고 뭣도 팔고 뭐 팔 거 다 파는 거야. 그래서 전 뚜벅이 생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물론 주고 그러니까 혼자 몸뚱아리니까 뭐는 못 먹고 살겠으니까 돈을 아끼면서 라면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뭐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딱 지구멍에도 별 뜰 날이 온다고 드라마 하나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피눈물 나게 열심히 그때처럼 열심히 일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는 이혼이다 생각했을 때는 미련 없이 빨리 하고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이롭지 않은가. 저는 이미영 마다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저는 딱 2년 살았거든요. 딱 2년 살고 결혼 기념일 2주년 되는 날 대판 붙고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밤을 꼬박 샜죠. 그 다음 날 난 12시에 들어와서 저를 딱 마주보면서 한 첫 마디가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심사숙고 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안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골마가지고 이제 막 터지려고 그러고 있던 시기였는데 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길래 시원하게. 예. 너 말 잘했다. 제가 그랬죠. 분명히 네가 먼저 이혼하자 그랬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전 바로 이혼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혼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하면은 그냥 바로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막 참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독여지는 게 아니다. 근데 결혼은 쉬워도 이혼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사실 고민 많이 했죠. 저도. 힘들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딱 그 의견에
진짜 안 한 본적으로 분들 입장에서는 동의해요. 어떠세요? 네. 이거는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나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면 하루라도 좀 빨리 하겠다. 아니면은 아니 그걸 못하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이게 이혼이라는 건요. 잘 들어보세요. 이혼이라는 거는 혼자 못하죠. 두 사람이 한- 몸이 응그러지고 썩어야지만 이혼하는 건데 한 사람만 응그러지고 한 사람은 좋아. 한 사람은 응그러지 한 사람은 좋아. 이거 한 사람이 좋은 게 형이 아니라 형수야? 우리 형수야. 우리 형수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내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그냥 가슴 아래 하는 거야. 지금 행복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전 여기서 제일 어리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인정을 할 것이냐 인내를 할 것이냐예요. 명언이다 명언. 예,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죽죠. 익사하는 거죠. 근데 오래 참은 사람은 결국은 거칠게 숨을 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 범위 안에서 내가 인정하겠어 라고 하면은 가능한 건데 이 기준이 벗어나면 포기를 해야죠. 빨리 포기해. 참을 이혼을 일이 해야죠. 아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바랬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뭘 기댔었나, 뭘 바랬었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살아온 환경과 인성과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건 정말 끝까지 가야지, 죽을 고비까지 가야지, 이거는 변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변하지, 웬만하면 안 변해요. 이 습관의 반복 될수록 제가 생각한, 이 사람은 이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사셨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엄청난 논리 같은 말. 네, 그게 아니라요. 갔다 온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고.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랬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어요. 변화시키려고. 결국 사람이 안 변하고 내가 변하더라고. 솔직히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더라고. 완성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이제 이혼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보면 아까 이제 우리 김영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 5, 60대 되신 분들은 이혼의 사유가 굉장히 분명해요. 외도냐 뭐 아니면은 폭력이냐 아니면 시부모의 간섭이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이혼 사유가 구체적이어서 이혼을 하시는데 요즘 세대들은 이혼 사유가 구체적이질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커플 매니저 하다 보면 주변 지인들도 많이 오고 또 재혼 예비자들도 많이 연락이 와요. 야, 나 이혼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냐? 막 이러고요. 야, 나 혹시 등록하면 몇 등급 되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하는데. 벌써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얼마 전에 이혼 결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얼마 전에 속초에 산불이 났잖아요. 속초 고성에. 네, 그 저희 엄마가 속초에 살고 계신데 바로 거기 이제 집 앞에 불이 이게 실시간으로 막 바람이 강풍으로 엄청 번졌는데 저희 단톡방에 막 이제 불이 온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지금 옮겨 붙는다 이것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저희 신랑이 술이 채서 왔더라고요. 와서는 나 왔어 그러길래 여보 속초 집에 지금 그 속초에 불이 났는데 좀 심각한가 봐 했더니 그래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TV 좀 봐라 내가 막 잔소리를 했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 진짜 이런 놈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제 그날 이제 여자들은 사실 남자하고 딱 싸우면 소설을 밤새 쓰잖아요. 내가 헤어져야 돼 말아야 돼.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살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이 기분을 이제 남편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걱정하는 마음을. 네. 근데 며칠 뒤에 저희 언니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너희 남편이 연락이 왔더라. 그리고 선물도 보냈더라. 그리고 장모님한테, 엄마한테도 연락을 했더라 하는데 저한테 말을 못하고 일주일을 내내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게. 괜찮은 남편이네. 아니, 그거를
알았을 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다고 했지만 다 신경질내 지금. 아니 어쩌라는 거야? 그 일주일 동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안 이런 걸어주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심사숙고한 모습이야 그게? 아니 그게 심사숙고한 모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제가 그러면 재난이라든가 나는 벌써 100번 이혼했잖아. 우리한테 같아서 벌써 100번 그 이혼했어. 상황은 일주일 뒤에 알았으니까 제가 마음을 넣었다는 거지 그때는 몰랐죠. 지금 이혼한 분 여성 4분, 남자 2분, 6명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이혼 당사자들 옆에 이렇게 앞에 두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각자 입장에서 자기 얘기를 해요. 뭐 이혼한 남성, 이혼한 여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돼요. 듣고 있으면 저기 나와 있는 분들의 파트너 배우자 전 배우자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들릴 개연성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예.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게 거짓이다는 얘기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심리학을 공부를 해보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 분명히 결혼을 할 때 그 본성을 보지 못한 본성의 어느 부분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보였었지 않았을까. 아까 이제 우리 우리 임 선생님이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부인이 사치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사치한 게 연애할 때는 안 보였을까? 보였어요. 그렇죠. 네. 선택은 했잖아요. 이런 면들이 난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혼을 심사숙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본성을 몇 번을 봤으면 심사숙고 해봐야 본성은 어차피 변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연애를 6년을 했기 때문에 집사람의 어떤 성향 같은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익히 저 정도는 있으리라. 아는 바. 예, 짐작하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견뎌요. 예. 근데 집사람도 돈을 왕창 날린 게 있거든요. 뭐 사치가 아니라 왕창 날린 적이 있어요. 흘리려다가. 주식으로 날리고 부동산으로 날리고 잘 날리시더라고요. 예, 왕창 날린 적이 있는데 날리는 전문가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왜 이혼 안 했어?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예측 범위 내에 있는 거고 날릴 줄 알았구나. 아니 날리는데 우리 엄마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고부간의 사이가 좋겠네 같이 날려서. 고부간의 사이가 좋아요. 다만 동지의식. 그런데 그 정도가 되니까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대찬 여자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당신 얘기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제가 결혼했고요. 네, 본성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